안녕하세요.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꼭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당으로 왔습니다. 평소에 우리나라 정치의 변화를 열망해 왔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한국 정치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느냐, 큰 변화를 시작하느냐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서 결단했습니다. 저는 지금 만 5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IMF 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집안이 몰락하고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없어서 고통받으며 빚더미에 시달리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던 적도 있고, 동생들이 학비가 없어서 이런저런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생하던 시절 얻은 병으로 결국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내 소명이라는 생각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 갈라져서 사생결단으로 싸우면서 몇 달, 아니 어떨 때는 몇 년을 허비하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흐지부지 하고 마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국회에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나가고 그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인사를 다니다가 식당 문을 열면 손님이 없어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다가 절 손님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득달같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달려나오는 주인 아주머니를 보면 왜 그리 죄송한지,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의 거친 손, 폐지 줍는 할머니의 굽은 허리, 새벽에 일자리 찾아 줄 서는 일용직 아버님들, 일자리 없이 노는 자식 걱정에 이른이 넘도록 택시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기사님들, 장애 아들을 돌보며 내가 죽으면 이 애 어쩔까 눈을 못 감겠다는 어머님, 모두들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삶의 고통으로 눈물 짓고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어르신들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워킹맘들, 학원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아이들 볼 낯이 없는 부모들, 오르는 전월세 값에 계속 살림을 줄여서 이사 다닐 수밖에 없는 가족들. 이런 우리 삶의 문제들을 정치라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야 없겠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밤을 새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며 토론을 해도 모자랄 텐데, 제가 본 정치는 허구한 날 음모와 사건만 가지고 마치 축구 경기 하듯 게임하듯 권력투쟁에 혈안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삶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쇼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마치 구한말에 한반도 상황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빼고 자기들끼리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래된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빼고
일본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득 이러다가 한반도에서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줘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치권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놓고 국민들을 편가르면서 내가 옳으니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라면서 싸우고만 있습니다. 어떤 세력은 중국에 가서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데요 라는 말을 하고 왔습니다. 정부는 야당을 믿지 못해 민감한 외교 전략을 전혀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은 정치적 대립이 우리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데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할지언정 친미, 친일, 친중, 친북 나뉘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국민들을 편가르다가 국민은 정작 실종되어 버린 이 상황이, 국익은 실종되어 버린 이 상황이 나라 잃은 구한말의 상황과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중입니다. 오른쪽 적폐 청산한다고 하면서 다시 왼쪽에 적폐를 쌓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갈짓자로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4년 전 안철수 현상이 우리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저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지만 그 안철수 현상이 나타내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그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그 안철수 현상이 정말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철수 후보는 군사 독재 정권의 계승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그 현상의 실현을 포기하고 조건 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했습니다. 그가 잘 해내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다른 과거였던 문재인 후보는 시대 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결국 시대가 요구하던 안철수 현상은 좌절되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뒤로 가버렸습니다. 정치권 바깥에서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던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권의 기득권자들은 온갖 음해와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간철수다, 이런 식으로요. 그것을 지켜보던 저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처럼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리고 바깥에서 안철수 후보처럼 그저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서 뭔가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정치를 시작한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치권의 기득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음해하고 조롱하기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꿋꿋이 버티면서 끊임없이 기성정치의 질서에 저항해 왔습니다.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안고 안철수 후보는 호를 단신으로 제3정당을 만들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자리에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느냐, 우리 정치가 완전히 바뀌느냐,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대립과 갈등의 권력 투쟁이 계속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제가 탈당을 해서 지금까지 일궜던 지지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이나마 어떤 미랄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고 우리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40석 가지고 뭐 하느냐라고. 또다시 조롱합니다. 정치의 기득권을 부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40석 가지고 뭐 하느냐? 이것은 기존의 관념, 기득권적 사고에 사로잡혀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석이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둘러싸고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줄 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편만 보는 정치, 편가르기 정치, 줄 세우기 정치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적을수록 오히려 새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기득권이 없을수록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편, 자기 지지자만 보고 하는 정치, 자기만 선이고 남은 악이고, 자기는 정이고 남은 불의인 정치. 양극단이 그러면서 공생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머리 맞대고 협의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마음을 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간절히 꿈꿉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한국 정치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민주당, 한국당에서 패권에 신음하던 수많은 합리적 정치 세력이 우리와 손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편갈라서 권력을 획득하는 데만 여념이 없던 그런 정치가 막을 내리고 국민들 앞에 국익을 위해서 머리 맞대고 생산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정치의 시작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만 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비난하십니다. 실은 우리 의원들도 정말 괴롭습니다.
우린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 제발 정치권에 큰 빅뱅이 일어나서 우리를 양극단의 정치적 노예로 만들고 있는, 우리에게 씌워지고 있는 이 굴레가 제발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가 제발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정말 밤을 새서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외교 절벽의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절벽의 극복을 위해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50년도 더 된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 넘고 30년 된 민주화 시대 패러다임도 넘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그림을 새로운 종이에 그려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어서 우리 정치판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 새로운 판을 짜게끔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경제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국가 대개혁 과제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손잡고 해냅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국난을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서로 위로하고 존중하면서 이 국난의 파도를 넘어갑시다. 안철수 후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를 넘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성실함이 세계를 제패하는 날을 만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작지만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염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대통령 안철수 후보와 함께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